우리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독일 정부도 미국 특수부대도 포기했던 납치 사건. 그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군 부대의 비밀 작전.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한독일 기자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아프간 산맥의 기적. 그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스 밀러, 독일의 프리랜서 전쟁 기자입니다. 15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녹이며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수단. 제가 밟지 않은 전쟁터는 거의 없었죠. 사람들은 저를 용감하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저 진실을 찾아다니는 평범한 기자였을 뿐입니다. 카메라와 노트북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자부했던 38살의 고집쟁이였죠. 2007년 6월, 저는 동료 사진기자 소피아 베르노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전쟁 너머에 있는 아프간 민간인들의 삶을 담아내는 것. 거대 언론사들이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피아는 32의 나이에도 이미 유명한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녀의 렌즈는 늘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포착해냈습니다. 바그람 공항에 도착한 날, 우리는 현지 가이드 압둘라만을 만났습니다. 30살 남짓한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아프간 전역의 지형에 밝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했죠. 제 가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압둘의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카불에서 며칠을 보낸 후 우리는 북부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쿤두즈 주변 마을들은 외신 기자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고 병원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천막에서는 의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소키아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고 저는 끊임없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한도인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침략자들을 보아왔고 또 1000년을 더 견딜 것입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고통보다 자부심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 마을을 취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압둘이 말했습니다. 이 너머는 타네반 활동 구역입니다. 하지만 소키아가 들려준 정보가 우리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 전쟁 중에도 평화를 지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지 협력자에게서 들은 정보로는 그곳에 수피파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타네반의 극단주의에 반대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단 하루만요. 새벽에 가서 저녁 전에 돌아오면 됩니다. 소피아의 설득이 압둘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이야기를 취재해야 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널리스트로서의 열정이 이 섬을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6월 12일 새벽, 우리는 작은 지프차를 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도로라 부르기도 민만한 자갈길이었죠. 창밖으로 황련한 산새와 때때로 보이는 유목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갑자기 앞에 나타난 바리케이드. 압둘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본 적 없는 검문소입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0여 명의 무장한 남성들이 차를 둘러쌌고 우리는 즉시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독일 기자임을 증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때처럼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차에 태우더니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길이 험해질수록 우리의 공포는 깊어갔습니다. 소키아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찾았고 저는 그녀에게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저 자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췄을 때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돌과 흙으로 지어진 요새 같은 건물. 그곳이 앞으로 12일 동안 우리의 감옥이 될 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산악 농가 같았지만 내부는 군사기지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찬달은 악몽 같았습니다. 작은 방에 갇힌 채 수시로 진행되는 신문. 그들은 우리가 스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독일 정부를 위해 일하는 거지? 수염이 긴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흐무드, 현지 탄네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기자입니다. 민간인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을 뿐입니다. 제 필사적인 해명은 그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그의 냉소적인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셋째 날, 그들은 우리에게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세요. 총구를 겨눈 채 마흐무드가 명령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탄네반 지도자들의 석방과 문각수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면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소키아와 압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소피아는 용감했지만 압돌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번, 음식은 이틀에 한 번 제공됐습니다. 소피아는 열병으로 고통받기 시작했고 압돌은 매일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압돌이 우리를 위험지역으로 안내한 것을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몽투성이가 되었고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스, 우리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느 밤 소키아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가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마흐무드의 그 점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더 많은 요구사항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혁사는 그착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흐무드가 분노한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의 정부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 그는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전해.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 구하러 올 거라는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인다. 이곡단의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12번째 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았고 끝내지 못한 기사들을 생각했습니다.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 책상 위에 놓인 미완성 원고들,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세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온 수많은 전쟁 피해자들이 바로 이런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던 거구나. 비로소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소음에 잠에서 깼을 때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들, 그리고 갑자기 커진 발소리와 외침 소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방 안에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영어도 독일어도 파슈토어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 저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생전 처음 듣는 언어로 누군가 말했고 이어서 또렷한 영어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입니다. 당신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한국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눈가리개를 풀자 처음 본 것은 완전 무장한 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helmet 위로 야간 투시경을 올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당신이 한스 밀러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마이크에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키아와 압돌도 풀려나왔습니다. 소키아는 열병으로 지쳐 있었고 압돌은 구타로 얼굴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군인은 이진우 대위였습니다. 한국군 부대 특수작전팀 지휘관이었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소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진우 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타네반 18령 제압했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그의 담담한 말투와는 달리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작전이었는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주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무전기로 계속 교신하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이진우 대위가 앞장서고 다른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하듯 에워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박준호 중사의 열흘 넘게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드셨을 텐데 천천히 걸으세요. 의심처에서 나와 어둠 속을 1시간가량 걸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는 동안 소피아는 2번이나 쓰러질 뻔했고 압돌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직도 구출된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이진우 대위가 무전기로 교신했습니다. 얼마 후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서야 정말 탈출에 성공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독일인을 구하는 작전인데 왜 미군이나 나토군이 아닌 한국군이 왔나요? 헬기를 기다리며 저는 물었습니다. 이진우 대위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의 간결한 대답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헬기는 우리를 바그람 기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탈수 상태였고 소키아는 폐렴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압돌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세대가 부러졌고 안구 손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 대사관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번 구출 작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구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이 작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최영준 중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이해 바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강한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중령님 작전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최영준 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게 되셨나요? 독일 정부도 미국도 찾지 못했는데요. 최영준 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현지인들과 신뢰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정보였죠. 때로는 큰 군대보다 작은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군은 현지에서 경원과 학교를 지원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정보로 이어진 것이죠. 이틀 후 우리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이진우 대위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젠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진호 대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약속 하나만 지켜주세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전해주세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베를린에 도착하자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출 소식은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모두가 극적인 구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군의 역할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미국도 나토군도 아닌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전문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 말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언론은 왜 강대국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군이 성공시켰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들은 한국의 참전 목적과 역할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방 후 몇 주 동안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소피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악둘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위험을 피해 파키스탄으로 망명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쓴 기사의 수익금 일부를 악둘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제 책임이기도 했으니까요. 구출된 지 석 달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회고록이 아닌 한국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책을 위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저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부대 인질 구출 작전에 관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호 대위와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구출 작전의 영웅을 찾아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제 계획은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구출된 지 6개월 후인 2008년 1월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집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토록 한국군의 이야기에 집착하는 거요? 당신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책이 될 텐데.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은인에 대한 감사와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언어 장벽에 당황했습니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현지 통역사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의 도움으로 국방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 작전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군사 기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관된 대답이었습니다. 좌절감을 느끼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저널리스트 모임에서 만난 한국 기자가 부대 출신 예비역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그 기자의 소개로 김대한 상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역하여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김 상사는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작전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그들의 용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여러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당시 저희 임무는 재건 지원이었습니다. 구출 작전 같은 위험한 임무는 맡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죠. 김 상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진호 대위가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는 인질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었다고 확신했거든요. 김 상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정보는 부대가 의료 지원을 했던 현지 마을 주민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국군 의료팀이 세운 진료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치료받은 노인이 탄핵한 은신처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다른 외국 군대들과 달리 한국군은 현지인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죠. 작전 승인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김 상사가 회상했습니다.
최영준 중령은 큰 부담을 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그의 군 경력은 끝났을 겁니다. 작전 자체는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특수작전 킨 판영이 투입되었고 그들은 이틀 동안 은신처를 감시했습니다. 밤낮으로 교대하며 타네반의 움직임과 인질의 위치를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소음 제거기가 달린 무기를 상응했습니다. 차 보분이 가장 중요했죠. 경비병들을 제압한 후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김 상사의 담담한 설명에서도 그 순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저는 드디어 이진호 대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상사의 설득으로 이뤄진 만남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한강공원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평범해 보였습니다. 군복이 아닌 민간인 옷차림의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놀랐습니다. 이진호 대위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작전을 결행하셨는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진호 대위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윌럿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는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외국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할아버지 부대를 구해냈죠. 그 기억이 제 군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 기질 갖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저 역사의 한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세대 전의 도움에 대한 보답이 다른 형태로 순환된 것이죠. 개화를 이어가며 저는 작전에 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 특수부대가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군은 대규모 작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진호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작전을 계획했지만 그것이 타네반에게 미리 감지되었죠. 저희는 소규모로 은밀하게 접근했고 그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이틀 후 최영준 중령과의 만남도 성사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상급 부대로 전출되어 있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저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령님 작전 승인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습니까? 최영준 중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군의 파병 목적은 재건 지원이었지 전투 작전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만남들을 통해 단순한 구출 작전 이상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성과 용기 그리고 책임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책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제 경험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과 그들이 보여준 특별한 접근법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 취재를 마치고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메모장에는 더 이상 제 구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진호 대위 김대한 상사 최영준 중령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책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에 관한 이야기를 담을수록 출판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독자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한국군 이야기는 줄이는 게 어떨까요? 편집장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2008년 9월 제 책 아프간 산맥의 기적이 출간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책은 독일에서 큰 판연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역할과 그들의 독특한 접근법에 많은 독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비평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인재 구출 이야기를 넘어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문화적 이해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책이 성공하면서 저는 여러 국제 포럼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군대의 역할과 현지인들과의 관계 구축의 중요성에 관해 강연했습니다. 미군과 유럽 군대들이 압도적인 화력과 첨단 장비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군은 현지인들과의 신뢰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정적인 정보를 얻는 데 어떻게 중요했는지 상영했죠. 2009년 초 제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군의 활약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을 다시 방문했을 때 한 대형 서점에서 독자 만남 행사가 열렸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도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진우 대위의 할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손자가 당신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한국전쟁에서 구출된 이야기를 손자에게 들려주었는데 그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만남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역사의 순환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한 세대의 도움이 다음 세대를 통해 되돌아오는 것. 그것은 제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전쟁 기자로서 분쟁 지역을 누비는 대신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 한국에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곳의 문화와 역사에 매료되었습니다. 소피아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쟁 사진을 찍지 않고 아시아 문화와 일상을 담는 작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그날의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압둘의 이야기도 희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책이 성공하면서 저는 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고 그는 파키스탄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 역시 과거의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2012년 봄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진우 대위와 특수팀 대원들과 공식적인 제외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한 상사는 보안회사의 고위 관리자가 되었고 박준호 중사는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대위는 이제 소령으로 진급해 있었고 특수전 교육대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의 행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준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진우 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접근 방식이 재평가되었고 현지인과의 관계 구축이 작전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젤레는 다큐멘터리 한국의 영웅들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바꾸는데 작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은 베를린에서 나머지 절반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간단한 대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줍니다. 가끔 한강변을 걷다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한국어 그리고 기적처럼 우리를 구해낸 태극기 부대의 모습. 공포와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으로 바뀐 순간.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결국 가장 빛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습니다. 2022년 초 저는 부대 파병 1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최영준 장군이 된 옛 중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고위 지휘관으로서 후배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책과 다큐멘터리 덕분에 우리 군인들의 헌신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왔지만 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문화를 초월한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군이 보여진 접근법은 군사작전을 넘어 평화 구축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신뢰와 관계 그리고 상호 존중의 중요성이라는 교훈을.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곳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쓰고 또 씁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그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제가 생명의 은인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국군의 숨겨진 영웅담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데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감동적인 군인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 버튼은 클릭하셔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